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한 거 보니까 그래도 힘을 내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도 회복한다, 복구한다 라는 관점 쪽에서 나왔던 변화고,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일단은 혹시나 요 중요한 자리 19,500선이 일단 1차,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권 지지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지지하게 되면 여기가 지지가 될까라고 요쪽까지 벌려놨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아직 이 정도에서는 막스권 이제 중단부 쪽에서는 지지할래라고 해서 강하게 시작부터 강하게 나왔고, 게다가 추세 저항을 이제 나 좀 돌파하고 싶어라고 나오는 과정들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강하게 돌파가 될 때 그러면 거래가 여기 쭉 들어오면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사이에가 이번 주 한 주 중반까지 어떤 강한 모멘텀이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그 사이에 연준 의장의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CPI가 있을 거죠. 이런 것들, 물가 관련된 쪽들 가지고 이거를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 시장도 한국과 비슷해요. 지금 약간 섹터 쪽의 종목들이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섹터와 종목으로 가자, 이런 게 미국 시장에서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달러 소폭 강세 108.2, 108대 2 이상이네요.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강세 4.5, 둘 다 조금 좀 부담인 수치긴 합니다. 그럼에도 근데 여기서 탁 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또 살짝 눈치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상으로 더 튀게 되면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유가 다시 반등합니다. 72.4달러대 가스가 다시 올라가네. 한 4% 이상 올라가서. 그래서 지난번처럼 미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와 유럽 천연가스는 또 다르거든요, 가격들이. 유럽의 천연가스는 또 쭉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유럽은 갈 곳 없는 눈동자, 특히 미국을 쪽으로 수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협상을 좀 강한 관세 압박과 함께 협상을 마련해야 될까,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이고, 금은 역시 최고가를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강한데 이거 계속 강할까, 지금 아마 중국 쪽이 강하게 베팅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철강 그리고 또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관세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오히려 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관련주가 충격을 받고 휘청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올리고 미국의 제조업대 기반을 좀 살릴 것이다 라는 쪽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가격들은 올라갈 거 아니야 라는 쪽들과 함께 구리도 2.3% 올라가요. 이런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은 올라가긴 하는데 관세 여파 때문에 올라간 것도, 그걸 자극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움직이는 상승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 구리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 그냥 편하게 대창 2구 산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풍산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주가도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미국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나스닥이 그나마 제일 강했습니다. 한 1% 가까운 상승세계다 보니까 다시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 이어가고 있고, 러셀 2000이 생각보다 약하고, 아무래도 요게 10년물 국채금리나 매크로 지표가 약해져야 강할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또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요인들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크게 나왔던 것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번에 금요일날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여는 쪽의 소비자 기대 조사는 아직 그렇게 크게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아직 안정적이다. 1년과 3년 모두 3%대다라는 쪽에서 아직 그렇게 반응이 세지 않아서 조금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가계 지출 전망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출을 줄일 것이다 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의 그 어떤 효시가 아니냐라는 쪽들,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하는 첫 단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은 반도체와 에너지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쪽이고, 요 TSMC 1월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TSMC가 1월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작년에 그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을 약간 좀 하향 조정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럼에도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매출, 성장률과 흐름들이 과거보다 또 다른 수치로 좀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TSMC, 그럼 한몸인 엔비디아, 그럼 오늘 또 SK 하이닉스? 예, 이런 쪽인데, 하이닉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또 눈치 보기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크게 보게 되면 우주개발, 양자 컴퓨터 이런 쪽들도 오늘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섹터와 테마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1기와 지금 시장에서는 2기를 생각보다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들이나 시장 반응들이 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기 때는 무조건 걱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 쌓기, 주국 때리기 이런 쪽에서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이런 트럼프 환경은 처음이지.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 얘기는 이제 시장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 이제 때렸다가 결국에는 중국의 때리기가 성공은 약간 좀 효과적이었었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그만큼 개선시켰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여전히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다 보니까 1기 때는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거를 때려서 중국 자체가 좀 위축된 건 있었지만 그러니까 풍선 효과죠. 오히려 여기를 통해서 2기 때 지나고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중국은 위축됐는데 공급망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저가품들이 다시 베트남이나 아니면 많이 얘기해도 멕시코 이런 쪽으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저가로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저가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다 보게 되면 아니 이건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이런 나라도 개별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관세를 때려서 미국의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이런 압박을 갖느니 차라리 그래 이런 쪽을 통해서 개별적인 요인들로 들어가고 그래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쪽들을 시장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명해졌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또 저희보다 위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 시장이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no. 그러면서 혹시나 강한 또 강공이 나온다.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반응 보게 되면 이거 뭐야? 그럼 또 우르르. 예, 어차피 트럼프 2기도 변동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가 우려감 때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하게 되면 반응하는 정도. 이런 관점 쪽에서 시장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과 함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한 액션들이 나오냐, 그걸 많이 시장이 볼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미국 시장의 동향들 그리고 또 그를 연관되는 국내 시장의 변화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종목들을 쭉 봤었을 때 엔비디아 강한 모습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브로드컴, 에이직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거의 어떤 의미인지는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슈퍼마리컬 컴퓨터가 17% 올랐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앞두고 지난번에 회계 이슈 관련된 쪽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움직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팔란티어 또 5% 올라가네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I have no 팔란티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고 오라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데 웨드부시 보다 보니까 팔런티어가 이제 진정한 주가 다 오른 다음에 무슨 진정한 AI 소프트웨어의 주자다. 그리고 나는 서비스나우였나? 세일즈포스인가 이 두 종목의 하나를 탑픽으로 보면서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잘 가는 흐름들이고 그들도 글로벌 IB들 빅텍 IB들도 뒷북 잘 치네요. 예, 그런 쪽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아마존, 월마트 이런 쪽들도 유통 쪽들도 계속 강한데 조금 안 좋은 쪽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가 지금 테슬라 같고요. 테슬라도 3%대 하락하면서 지금 판매량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 테슬라 좀 머스크가 조용하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알베말 그리고 또 관련돼서 그 NXP 이런 쪽들 지금 차량용 전기차용 반도체 이런 쪽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인데 오히려 나머지 종목들 모비라이나 우버 실적 잘 나왔었죠.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약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판매 급감. 왜냐면 미국이 싫습니다. 자꾸 때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테슬라는 이제 판매와 관련된 쪽들로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드림, 그러니까 스토리를 갖다 붙이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요맘쯤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얘기나 아니면 또 미국 정부가 이제 이걸 승인했다, 규제를 완화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면서 뭔가 딱 전환되기 좋아하는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BYD가 자율주행 시스템 천신의 눈, 하늘의 신의 눈이라고 하네요. 예, 천신지안, 네 이렇게 나오네요. 저 한자 좀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약간 위축을 받나? 라는 쪽들도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런 정도 같은데 그냥 테슬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마 계속 일단 추세는 이탈됐지만 가격 메리트가 한번 더 나오게 되면 관심을 봐야 될 그럴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 쪽들 유가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또 특이한 쪽들은 미국 중국 쪽에서 항생테크, 예, 항생테크 쪽의 종목들 강합니다. 알리바바 7.5%, 바이두 5%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우리가 이어가자. 근데 중국 요즘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 중국 데이터 나쁘지 않습니다. 부동산 쪽도 턴하고 있고, CPI가 0.5% 플러스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감이 이구환신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나온다. 그래서 물론 중국 데이터를 믿을 거 못 되지만 분위기는 약간 좀 턴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턴하는 거는 물론 정부의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뭐 당장 뭐 나온 거 아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상해 지역의 부동산이 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좀 기대감은 좀 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8.15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 홍콩 항생테크 관련된 쪽에서 코덱스나 뭐 이쪽들 좀 길게 보는 게 좋겠다. 올해는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 쪽에서 비중은 조절하시되 그래도 주된 흐름들은 끌고 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저는 미국은 때리기를 나오는데 중국의 자립적인 기술에 대한 흐름들, 재평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만약 흔들리게 되면 중국은 갖고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서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은행주 쪽에서의 변화는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은행주 쪽에서는 그 빅테크 쪽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양자 컴퓨터 5년 내에 상용화될 것이다. 구글 책임자 발언 뭐 이랬다 저랬다도 안 해놨네요. 예,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다 보면서 주가 강했고, 게다가 또 지금 보면 인투이티브 머신, 레드와이어, 스텔로직, 약간 스페이스 모바일, 오늘 또 우주항공 쪽은 어차피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엄청나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오다 보니까 그게 힘을 받아서 지금 나오는 우주항공 쪽들도 강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섹터의 흐름들이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뭐 체크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먼저 나오네요. 예. 이럴 때가 됐네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싹 이제 저항권 750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봉 보게 되면 이제 또 저항권 딱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속도와 흐름들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고, 근데 의미는 가격대는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출렁일지 아니면 그냥 일단 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일단 분위기는 코스닥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그런데 그래도 어제 양봉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시 그래 힘냈으니까 한 2550선을 향해서 2530선 50선 향해서 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국도 이거를 시원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쪽,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처럼 변화가 나왔을 것 같고, 또 이제 나머지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힘을 낸다. 이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힘을 내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은 또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삼성전자가 수급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 이거는 1단계, 나머지 그러니까 2단계는 그러니까
그 구분이 되는 거죠. 계층 구분. 그래, 삼성전자 사실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사세요. 나는 안 갈 거고 계속 종목 플레이로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섹터는 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구분해야 될 시장의 색깔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삼전으로 다시 계속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시가총 상위 종목들의 지수의 흐름들만 강하게 되는지 이걸 또 보면서, 근데 그럴 만한 배경들은 됐어요. 미국 시장의 흐름들 보니까. 그래서 2550선을 돌파하는 게 삼성전자나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런던에서 GDR 들어오네요. 하필 요 시점에. 예, 그리고 또 GDR 영국에서 상장된다. 이게 그 예탁 증서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자사주 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1차 3조 그러니까 10조 하겠다는 것 중에서 1차로 3조 하겠다는 게 거의 마무리가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을 소각할지 2차는 얼만큼 진행을 할지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이 나올 시점이 되는데, 자사주 매입 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다는 쪽도 보면서, 예, 오늘은 삼정과 시장과 나머지 섹터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장 분위기 보는데, 예, 일단 저항대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시간외 종목들 보면서 일단 조금 더 볼까요? 예, 시간외 국내 종목들 보게 되면은 어제 나왔던 것 쪽에서 양자 컴퓨팅 미리 반응했네요. 참, 예, QSI, 뭐 KCS, 도쿄 NTT, 그 도쿄대 NTT에서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을 했다. 네, 일본 얘기인데 왜 우리가,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KCS, QS 뭐 알고 있던 양자 컴퓨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실적 발표하면서 종목들 변화가 또 빠르게 나오죠. 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놀랍네요. 예, 이게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 나와도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8천억대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근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야 그랬더니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시간으로.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 들어가요. 와. 게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하기로 하겠다. 거의 한화의 시대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오션까지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비상교육의 실적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메라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인데 그쪽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변화. 카메라는 앞으로 일단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자율주행 쪽에서 나오는 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센서 이런 것 쪽과 함께 로봇의 눈이다 라는 쪽에서 약간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그 관련된 카메라 종목들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 그리고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 부품 쪽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뭐 OLED 또 카메라, 아주 예전에 묵은 흐름이긴 하지만 변화가 나온다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다 예, 양자 컴퓨터네요. 예, 오늘 아침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 갭상승이 세다 그러면 따라가기는 좀 못해요. 그냥 기존에 혹시나 물리셨다 그러면 언젠가 움직이겠지 라고 당하셨던 거 정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APR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회사 측은 그 IR하는 거 보니까 좀 세게 부르려고 하다가 아예 좀 우리 보수적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잘 나오는데 시장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것도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직전 고점대 함께 탁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가세요. 어차피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밀렸을 때는 담고, 예, 또다시 저항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줄이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니까 SK 이터닉스 이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와서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종목 중에서 나머지 종목들 볼까요?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기다가 지금 현대로템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죠. LIG 넥스원 방산 쪽이 실적이 안 꺾여요. 그런 쪽에 변화가 온다 그러면 방산 쪽에서 혹시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 종목들, 중형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하나 시스템까지 실적 잘 발표했는데 세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예,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솔리드, 예, 이거는 뭐 통신 쪽인데 같이 또 양자 컴퓨팅으로 같이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보로노이는 야, 이거 예, 그냥 제대로 움직이는 또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이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S&T 다이내믹스도 예, 이것도 지금 그쪽이죠. 예, 방산 쪽인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들이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 시프트업, 예, 예, 네, 강하게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주 하게 되면 지금 두 축, 크래프톤, NC소프트, NC소프트, 예, 시프트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인 것 같아서 눈길을 가는 것 같고요. ISC 실적 잘 나온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반응했고 JNTC가 약간 보니까 유리기판 쪽도 시간으로 움직였었네요. 근데 JNTC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유리기판이니까 그동안 유리에서 진심으로 잘했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나 아니면 유리 진짜 가공했던, 그러니까 UTG 같은 쪽에서도 성과를 냈었던 이런 쪽들이 지금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JNT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실적 잘 발표했고 생각보다 근데 신고가 여기인데 좀 매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하락했던 쪽은 로보 예, 이러면서 좀 로봇 쪽들이 좀 약했습니다. 로봇 쪽들은 일단 딱 봐야 될 게 그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의 주가를 보면서 로봇 쪽을 판단해야겠죠.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고 지금 고점에서 나 좀 무거워요라고 하는 걸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런 표현 썼었죠. 주도 종목은 고점에서 3일 이상 쉬지 않고 3일 이상 쉬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들이 고 나왔던 저가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단기 평선 이렇게 쭉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크게 이탈하지 말아야 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수요일날 MSCI 관련된 쪽에서 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지를 관건으로 볼 텐데 딱 가격대로만 본다. 그러면은 제목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7만 원대 전후 거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가 되느냐. 근데 다 됐고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쉴게요. 라고 해서 37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쭉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 시세는 당분간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시각들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챙길 거 챙기고 이거 언제까지 뭐 그냥 로봇주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쫙쫙쫙 들어가겠습니까? 쉬었다가 또 다시 가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겠죠. 그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그동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쉬게 되면 시장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고 대응하자. 어차피 예, 한국 증시는 예,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좀 쉬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서 시간으로 2.6% 빠졌다 보니까 일단은 약하게 시작하겠죠. 근데 밀어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약하게 밀어 올리는데 그게 한 10시 반 정도까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쪽 아닌 것 같아 라고 또 힘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꼬리가 시도했다 꼬리 달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서 일단 고점대로 맞거나 쉴래라고 보는지에 대한 변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강했던 섹터 흐름들 보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 한번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도 강했습니다. 예, 예, 네, 에어클래스 파이팅, 예,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장중에 쭉,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현대차도 한다, 삼성도 한다라고 하는데 삼성 SDI가 좀 직접적인 전고체 배터리 한다는 회사보다 관련주가 더 강하네요. 그런 쪽에서 로봇이 탑재된 배터리가 부각이 되는 쪽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로봇주네 라는 쪽도 나오는데 일단은 신기한은 관점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소외됐다가 2차전지도 가야지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그게 촉대를 맺다고 봐야 되겠죠. 레이크 모텔까지 가능했는데 일단은 저항권입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 시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약간 다시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월 초에 제가 알기로 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또 열심히 전고체 배터리 홍보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숙여서 매물 좀 소화했다가 다시 그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익 나셨거나 아니면 비중 많다거나 하시게 되면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체인들을 부각되는데 DB 하이텍 움직이는 거 보고 물론 DB와 DB 하이텍의 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삼성전자 쪽의 대표적인 또 이오테크닉스가 또 이제 관련된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 두산 테스나도 웨이퍼 메모리 테스트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와 연결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야 또 움직이는 쪽에 또 유리기판 이런 쪽의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라는 쪽이고, 스마트폰 부품 쪽도 애플이 폴더블 폰 2026년, 27년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IT의 확장인 거죠. 그러면은 바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이 잘 팔리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온디바이스 AI 쪽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도 더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이 잘 팔린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로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종목들은 파미셀이 실적 잘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단순하게 이게 저는 그 바이오 쪽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 자회사 쪽에서 AI 쪽에 납품하는 AI 그 부품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들인데, 네, 일단은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일단 눈여겨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랑 같이 움직였던 그쪽이 아니네요. 또 보니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HFR 그냥 두겠습니다. 예, 그냥 저기까지 갔는데요. 그냥 통신적으로는 그냥 계속 기관들이 사면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필옵틱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와,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네요. 예,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근데 막상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는 그냥 그 정도고, 흔들리면 언제든지 봐야 될 종목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쪽인데, 한국 무브덱스는 글로벌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진건설 로봇은 일단 저세상 종목으로 됐는데 계속 이제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쭉 오른 종목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좀 줄였다가 다시 또 밀리면 사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무리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모티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예. 근데 바램도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LG에너지 솔루션 턴하면서 같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 중의 종목들이 2차 전지도 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바닥권 바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력들이 강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니까 에코엔드림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에코프로머티도 괜찮지 않을까로 좀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펩트론, D&D 파마텍, 이거 진짜 못 가던 이 비만 치료제 쪽들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자율주행 쪽에서 SOS램만 그거냐? 스마트레이더도 가자! 이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 차트는 이거 좋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약간 추천해서 살짝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현대오토에버도 그쪽이죠. 자율주행 쪽에서 먼저 탁 돌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음식료 쪽에서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쪽들 쪽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삼양식품 턴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네요. 예. 기분은 나쁘지만 주식하는 입장 쪽에서 회사들이 그렇게 나온다. 그거는 수익성을 회복한다. 그런 쪽 안에서 보게 되면 그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마이폼이 어제 어디였던가요? 그 글로벌 IB 쪽에서 목표가를 팍 올렸습니다. 16만원으로. 예. 가즈아. 예. 화이팅.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또 기관들은 동진세미캠, 또 리노공업, 하나머트리얼즈, 원익QNC 이런 쪽으로 약간 종목들이 못 보던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라라는 쪽에서 이게 또 플레이가 또 강화되는지, 삼성전자 움직임 나오면서 강화되는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사모펀드 종목들 보면 이거 의외로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갈 때가 다 있네요. 어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쭉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거에서 FNF 네.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이런 결과 나오게 되면서 테일러메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직접 인수해도 되고 팔아도 되고 아주 나는 좋은 패를 갖고 있다. 꽃놀이 패다. 이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동진세미클 가장 많이 쌌네요. 어라 특이하네요. 예. 수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오늘 아침에 타격을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식회계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과거에 카카오 모빌리티인가요? 그 관련된 내용들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패턴 쪽에서 그렇게 또 걱정을 안 할 것이다라는 쪽도 나오는데 일단은 아침에는 매물 나올 겁니다. 그거를 잘 소화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사모펀드가 물렸어요. 고점에 막 따라가다가 얘네들이 매도로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걸 폭을 줄이는지 요거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일단 폭 줄이면 변동성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줄일 건 줄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역시나 뭐 JYP나 DOU나 이런 쪽들 계속 엔터 쪽들은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국내 시장도 같이 미국 시장 따라서 지수를 레벨업 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전처럼 섹터와 종목적으로 막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안 되지 이렇게 쉬었던 삼성전자가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무게를 실으면서 그쪽에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화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그럼 종목들은 또 섹터 종목들을 좀 쉬겠죠 하는 시소 게임이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도 가고 다른 섹터 종목들도 다 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미국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우주항공 그리고 또 뭐 양자 컴퓨팅 이런 쪽들 에너지 쪽들도 강한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게 같이 섹터가 힘을 내면서 움직일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중요한 거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한번 오늘도 들어가자.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 힘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파워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